안녕하세요. 서구 FM 흙이랑 풀이랑 나 사이 느림보 달팽이 송미선입니다. 알토란 같은 생명을 토실토실하게 키워내는 흙, 향긋하거나 쌉싸름하거나 아삭거리는 식감으로 떠나는 맛의 여행, 그 관계 사이에서 흥미진진한 먹거리 이야기로 오늘도 부잉부잉 출발해 봅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났네요. 가족들과 지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나요? 이날은 죽었다 다시 태어남을 축하해주는 날이에요. 크리스마스에는 선물에 리본 장식을 해서 태어나줘서 감사함을 서로 나누는 날이지요. 제가 재미난 가설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옛날에 태양이 일식 현상으로 인해 어둠 속에 2박 3일 동안 혼란스러웠다가 일식 월식의 영향으로 다시 태어나 태양이 다시 살아남이 기뻐서 서로 축하해주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의미가 많이 다르지만요. 전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 한번 해봤어요. 흙이랑 풀이랑 나 사이 오늘 이야기 주제는 고구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은 100년에 어떤 사람은 1000년에 한 번 핀다고 하는 알려진 고구마 꽃, 정말 그 말이 사실일까요? 고구마 꽃은 열대, 아열대 기후에서 피기 때문에 온대 기후인 우리나라에서 보기 어려워요. 또 고구마 줄기로 번식하기 때문에 꽃을 보기도 씨앗을 보기도 어려운 거지요. 고구마 꽃은 기온이 높고 강한 햇빛 아래서만 꽃을 피우는데요. 꽃이 피는 고구마 종류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 어느 섬에 고구마꽃 천지가 피기도 했다고 합니다. 고구마는 행운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어요. 한때 우담바라가 꽃이라고 잘못된 정보가 떠돌아온 적이 있는데요. 지금도 아직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어느 절에서 부처상에 우담바라라는 꽃이 피어 행운의 꽃이라고 그 꽃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소원을 빌러 절에 몰려들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건 꽃이 아니라 풀잠자리가 낳은 알이에요. 하얀 작은 꽃들이 쭉쭉 뻗어있는 실 끝에 한 20여 개쯤 달려있어서 마치 꽃과 같이 생겼거든요. 풀잠자리는 알을 낳을 때 풀잎이든 나뭇가지든 벽면이든 어느 곳에나 붙이는 습성이 있는데요. 부처상에 알을 붙여놓아서 생긴 일이지요. 상상의 꽃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인도에 3000년에 한 번 피는 상상의 식물이래요. 우담바라는요. 우담화 그렇게 불러요. 고구마는 구황작물이다 아니다 하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고구마가 처음 들어온 것은 조선시대예요. 일본의 고구마를 보고 구황작물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씨 고구마를 구해서 부산으로 가지고 와서 심기 시작했어요. 고구마는 첫서리가 내릴 때까지 키울 수 있는데요. 늦게 고구마를 수확할수록 작황이 좋으나 고구마는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서리가 내리거나 추운 곳에서 보관하면 바로 썩어버려요. 이러한 점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고구마는 구황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많이 먹으면 다 구황작물 아닐까요? 예전에는 고구마가 굉장히 주식이었으니까요. 또 고구마로 사막화를 막는다는 소식이 있네요. 고구마는 식용작물이고 소득이 아주 많은 작물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활용해 사막화도 막고 환경과 식량, 빈곤 문제까지 해결하는 연구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대요. 고구마로 유명한 곳은 또 어딜까요? 전라남도 해남, 강진 등 남해안 지역 백령도, 또 여주에 방고구마가 있고요. 충주의 천둥산 고구마, 해남의 호박고구마, 백령도에는 백고구마가 유명해요.
고구마는 뿔의 채소이고 옛 고서에는 감저라고 불립니다. 지금도 제주도에는 고구마가 사투리로 감저라고 합니다. 고구마는 알칼리성 식물이며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양질의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어서요. 고구마에서 나오는 하얀 즙은 야라핀산이라는 성분으로 함유되어 있어서 대변 배설을 촉진합니다. 변비에 아주 좋은 음식이죠. 고구마 종류를 좀 알아볼까요? 고구마는 주로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자색고구마, 당근고구마, 물고구마, 황금고구마, 찰랑고구마, 꿀고구마 그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밤고구마는 밥맛이 나고 밝은 노란빛을 띠어서 퍽퍽하기 때문에 김치와 동치미랑 함께 먹고요. 특히 아이들이나 노약자는 밤고구마는 조금씩 천천히 목 넘김을 해서 먹어야 해요. 호박고구마는 물고구마와 호박고구마를 합친 거래요. 속 노란 고구마나 꿀고구마, 당근고구마 그렇게 불리고 있고요. 속이 누런색일수록 베타카로틴 성분이 많이 들어있대요. 부드럽고 섬유질이 많고 달짝지근하기 때문에 겨울에 밖에 잠깐 내어놓았다가 생으로 깎아 먹으면 정말 기가 막힌 맛이 나요. 다이어트와 군고구마용이지요. 자색고구마는 라떼나 양갱 등을 만들고요. 요즘 자주색 가루를 만들어서 음식에 고운물을 들이기도 하지요. 떡이나 송편, 찐빵 아주 예쁜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자색고구마에는 안토시안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당근고구마는요. 속살이 당근색에 가까울 정도로 진노란색이에요. 생으로 먹는 샐러드용이에요. 미국에서 많이 그렇게 먹고 있더라고요. 황금고구마는요. 밤고구마와 호박고구마를 합친 거래요. 주로 황토 땅에서 생산되고 있는 고구마인데요. 요건 좀 비싸더라고요. 고구마는 겉껍질의 붉은색 보랏빛 색소는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있대요. 고구마 꽃은 들판에 피어나는 매꽃을 닮았고요. 나팔꽃을 닮았어요. 우리가 고구마 꽃을 볼 수 없는 거는요. 고구마 꽃은 피고 씨앗으로 번식을 하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고구마는 보통 줄기 삽목으로 번식하기 때문에 만나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고구마 꽃은 오전에 꽃이 피었다가요. 오후가 되면 안쪽으로 오므라들고 저녁이 되면 땅으로 뚝 떨어집니다. 달팽이네 밭에 200개 심은 곳에서 고구마 꽃이 딱 2송이가 발견되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진으로만 고구마 꽃을 여직 보았거든요. 정말 오전에 피었다가 오후 되니까 툭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이 고구마 꽃을 보기 어려우니 씨앗은 당연히 본 적 없으시지요?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베란다에서 고구마 씨앗을 발화시킨 사람이 있었어요. 관상용으로 화분에 키워서 잎도 보고 꽃도 보고 또 꽃을 수정시켜서 동그란 작은 씨앗을 받아냈어요. 베란다에서 키웠으니까 면봉으로 암술과 수술을 비벼서 수정시켜서 받은 씨앗이라고 해요. 고구마 씨앗은 꼭 나팔꽃 씨앗처럼 생겼어요. 같은 과니까 그렇게 생긴 것 같아요. 겨울이 지나 싹이 난 고구마로 순을 한번 키워볼까요? 고구마는 감자와 달리 싹이 돋아나도 떼어내고 먹으면 돼요. 독이 있긴 한데 살짝 약하기 때문에 괜찮대요. 싹이 난 고구마는 새싹을 물 먹인 키친타올에 올려놓으면요. 3, 4일 후면 뿌리가 내려요. 뿌리가 내리면 화분에 꽂아 놓거나 덩굴 식물처럼 줄을 매달아서 멋진 화초로 뻗어나갈 수 있게 키워주면 그 잎을 보는 재미가 있어요. 고구마는 씨고구마에서 자란 고구마 순을 잘라서 밭으로 심는데요. 겨울 동안에 싹이 난 고구마를 2월 중순부터 집에서 키우기 시작하면 돼요. 고구마를 물에 담궈 놓으면 순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많이 심지 않고 주말 농장 수준이라면 집에서 나오는 대로 순을 잘라서 물에 꽂아 놓으면 이제 할 수 있어요. 고구마는 감자처럼 씨눈이 골고루 퍼져 있는 게 아니라서요. 위쪽 줄기 부분의 한쪽에서만 보통 순이 올라오게 되는데요. 고구마를 옆으로 누워서 심거나 물에 담가 놓으면 상관없지만 만일 고구마를 세워서 놓는다면 물 닿는 방향을 잘 살펴서 땅속 뿌리 쪽이 아래로 향하게 내려가서 묻어야 돼요. 자른 고구마 순은 맨 아래 한 집, 2장 정도 따서 물에 담가 놓아요. 물에 꽂아 놓은 고구마 순에서 뿌리가 나오는 데는 보통 3일이면 보이기 시작해요. 조금 더 많은 양의 순을 만들고 싶다면 스티로폼에 흙을 넣고 씨 고구마를 옆으로 묻어 놓고 흙을 잘 덮어준 다음에 베란다에 키우는 방법이 있어요. 이때 베란다에는 약간 추울 수 있으므로 하우스처럼 비닐을 쳐주면 바람도 막아주고 수분도 조절이 되어서 고구마 순을 빨리 올라오게 할 수 있고요. 고구마 순은 뿌리가 많이 내리게 한 다음 흙에 심으면 빨리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되고요. 4월 중순부터 밭으로 옮겨서 순이 눕도록 해서 2마디나 4마디 정도 묻어줍니다. 고구마는 더운 나라 작물이기 때문에 추위가 견디지 못하니까 너무 빨리 심지 않는 게 좋아요. 고구마 순을 밭에 옮겨 심어야 되죠. 고구마 밭은 비탈진 곳이 좋대요. 물 빠짐이 좋아야 하거든요. 사질 양초로 모래가 적당히 섞이고 부드러운 흙이 황토밭이 또 좋죠. 고구마는 척박하고 가문 땅에 키우는 것이 좋아요. 땅이 거름지면 주변에 남은 것이 영양소이기 때문에 애써 뿌리에 영양소를 비축할 필요가 없게 돼서 뿌리는 자라지 않고 그 영양소를 줄기와 잎만 무성하게 성장하는 데 사용해요. 고구마 농사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가 가능한 저공의 건강식품이지요. 고구마 순은 100개씩 묶어져서 보통 8,000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사와서 물에 며칠 담궈 놓았다가 뿌리가 충분하게 내리게 한 뒤 밭에 심는 게 좋아요. 고구마 꼴을 두둑하게 켜고 비닐 멀칭을 해주고요. 고구마 심는 날은 비가 내린 직후나 비 오기 전날 심는 게 좋아요. 순을 심을 때는 나중을 생각해서 20cm나 30cm 정도 거리 간격을 두고 구멍을 낸 후 물을 주고 마디 3마디에서 4마디가 묻힐 수 있도록 손으로 흙을 살짝 눌러줍니다. 고구마는 마디에서 뿌리가 내리므로 잎이 무성해지면 줄기를 번쩍 들어서 땅속 줄기를 파고들지 못하게 해줘야 해요. 원줄기에서만 고구마가 달려야 하니까요. 잎이 무성해지면 줄기를 떼어내서 나물로 무쳐 먹어볼까요? 고구마 줄기는 어느 땐 껍질이 잘 벗겨지는 게 있고 어떤 건 잘 안 벗겨지는 게 있는데요. 데쳐서 들깨가루 넣고 조물조물 무치면 반찬으로 아주 그만이지요. 이번엔 고구마 줄기 김치를 만들어 볼게요. 요즘엔 고구마 줄기 김치도 많이 담가서 먹는데요. 삶은 고구마 위에 올려 먹으면 정말 환상적인 맛이 나요. 고구마는 줄기가 붉은 것이 더 맛있다고 하는데 연두색도 맛있으니까 아무 색깔이든 상관없어요. 싱싱해서 잘 안 벗겨지는 게 있는가 하면 잘 벗겨지는 것도 있고요. 연두색 줄기가 붉은색 줄기보다는 더 잘 벗겨지는 편이에요. 껍질이 잘 벗겨지게 하려면 하루쯤 시들게 놔두었다가 벗겨내거나 그릇에 소금을 녹여서 고구마 줄기 한 단을 담궈서 한 30분 정도 절였다가 건져내서 벗겨요. 고구마 줄기는 잎이 묻어있는 쪽부터서 꺾어내리고요. 김치를 버무리듯 양념을 넣고 똑같이 버무리면 됩니다. 이때 풀을 쑤어서 넣으면 빨리 익고요. 풀을 넣지 않으면 좀 더디 익어요. 청취자 여러분, 어릴 적 고구마 밭에서 목걸이 만들어 보신 분 있나요?
기다란 고구마 순을 따서 양쪽으로 1cm 가량씩 반대쪽으로 꺾어 내려가면 하트 목걸이가 만들어집니다. 목걸이도 만들고 팔찌도 만들고 아이들은 그렇게 놀지요. 저는 요즘 그렇게 놀고 있어요. 전에 이제 고구마 캘 때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가을에 고구마 캐기는 서리가 내리기 전에 캐야 해요. 고구마는 껍질이 벗겨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캐야 하고요. 캐거나 운반할 때 상처가 나면 병용균이 침투함으로 저장하거나 부패를 함으로 문제가 많아요. 땅속에서 나온 고구마는 햇빛에 충분하게 잘 말려주시고요. 흙을 너무 깔끔하게 털어내지 말고 덜어붙어 있으면 나중에 박스 안에서 고구마끼리 부딪혀도 상처가 나지 않고 좋아요. 고구마 보관은요, 용도에 맞게 크기대로 분류해서 종이 박스에 담아야죠. 박스에 담을 경우에는 신문지를 아랫면에 깔고 고구마를 가지런히 올려놓고 윗면에도 고구마를 신문을 덮어서 보일러가 안 돌아가는 방에 보관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땅에서 바로 캔 고구마는 맛있는 고구마도 있지만 보통 20일 정도 숙성을 시켜서 달게 만든 다음에 먹어야 해요. 고구마가 마르는 과정에서 당분이 응축되면서 달아지기 때문이지요. 만일 고구마를 냉장고에 보관할 경우에는요, 당분이 녹말로 바뀌어서 당도가 떨어지게 된대요. 고구마 보관의 포인트는요, 절대로 얼리지 말 것, 너무 많이 말리지 말 것. 고구마는 얼어도 썩고요, 너무 말라있는 상태도 썩게 된대요. 고구마의 적정 온도는요, 10도에서 15도 사이에 습도도 굉장히 중요하대요. 만일 베란다에 보관할 경우에는요, 베란다에 춥지 않도록 보온해줘야 해요. 박스 겉에 비닐을 덮어 놓으면 물기가 돌아서 고구마에 떨어져서 썩거나 싹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얇은 담요나 이불을 먼저 덮어주고 그 위에 비닐로 보온해 주는 것이 좋아요. 잘 자란 고구마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농사를 지어보니까 좋은 거 반, 나쁜 거 반이 나오더라고요. 찌질이들을 지인한테 나눠줄 수 없으니까 처리하는 방법을 궁리해야 하기도 하고요. 잘 자란 것들은 삶아서 그대로 쫀득하게 말려서 고구마 말랭이 간식을 만들어도 좋고요. 요즘에는 고구마 말랭이는 강아지들의 간식으로 비싸게 팔리고 있더라고요. 아님 삶아서 으깨서 엿질금을 넣어서 삭혀서 고구마 조청을 만들어도 좋아요. 더 달이면 고구마 엿도 만들 수 있지요. 전 조청까지만 만들어 봤어요. 이것저것 다양하게 갈아주는 방앗간도 있어요. 요즘 방앗간에서는 모두 가져가기만 하면 갈아주더라고요. 생고구마를 방앗간에 가지고 가면요, 갈아주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와서 집에서 녹말을 만들 수도 있고요. 단호박을 말려서 갈아가고, 또 뚱딴지 감자도 말려서 갈아가고, 약혼도 말려서 갈아가고, 제가 아는 곳 신현동 하늘채 신현쇼핑 슈퍼 지하 옆에 있는 방앗간에서는요, 마른 것들을 갈아주니까 그쪽으로 찾아가시면 좋겠죠. 먹을 거 흔하지 않던 시절에 긴긴 겨울밤 간식은요, 생고구마를 얇게 썰어서 바삭하게 말린 다음 보관했다가 말린 고구마를 한 줌 집어내서 물에 불린 다음에 밀가루와 반죽해가지고 빵 같은 떡을 만들어서 먹었어요. 저 어릴 때 그렇게 많이 엄마가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지방에서는 빼대기라고 하는 죽이 있는데요. 왜 빼대기라고 불리냐 하면요, 얇게 썬 고구마가 말리는 과정에 뒤틀려지는데요. 그 모양을 보고 빼대기라고 한다네요. 빼대기 죽을 쓰는 것을 한번 봤는데요. 말린 빼대기를 압력솥에 넣고 푹 삶은 다음에 삶은 팥과 콩 불린 조를 넣고요. 푹 더 끓여주어요. 그리고 거기에 설탕과 소금을 간해서 먹더라고요. 예전에는 끼니를 대신 때우느라 지겹게 먹었지만요. 요즘에는 별미로 만들어 먹을 수 있겠죠.
고구마 줄기는요, 잎도 토끼들이 참 좋아해요. 푸른 잎일 때는요, 줄기를 야금야금 갉아 먹고요. 겨울에 또 마른 줄기로 주면요, 오독오독 씹어 먹어요. 고구마 줄기로 할 수 있는 게 또 있지요. 설탕과 버무려서 효소를 만들면 좋겠지요. 어떤 분은 고구마 줄기를 동그랗게 감아서 장식해서 크리스마스 리스를 다 만들었더라고요. 예전에는 쌀밥이 그렇게 먹고 싶어 했는데 요즘에는 쌀이 넘쳐나서 소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밀가루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있기 때문이지요. 중요한 밥인데 말이에요. 고구마가 더 단단한 이유는 뭘까요? 고구마 속에는 녹말은 당분으로 변화시키는 베타아밀리아제라는 효소가 조리법에 따라서 달라진대요. 찔 경우에는 뜨거움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니까 베타아밀라제 활동을 막지만 구운 고구마로 구울 경우에는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효소의 활동이 원활하므로 고구마의 단맛을 올려주는 것이래요. 구운 고구마는 약한 불로 서서히 구워주는 것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비법이네요. 후라이팬으로도 구운 고구마를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씻은 고구마를 호일에 잘 감싸줘요. 집에서 막 쓰는 뚜껑이 있는 후라이팬은 어느 집이든 하나씩 다 있을 거예요. 호일로 감싼 고구마와 감싼 또 계란도 넣어도 돼요. 뚜껑을 덮고서 약한 불에 올려놓으면 한 15분 후에 한번 뒤집어주고 또 중간에 한번 뒤집어주고 약한 불로 하기 때문에 계란도 터지지 않아요. 30분 정도 지나면 맛있는 군고구마, 군계란이 만들어집니다. 이번엔 전자레인지로 고구마를 간편하게 쪄볼까요? 우선 고구마 하나를 신문지에 잘 감싸요. 고구마를 싼 신문지를 물에 살짝 적시고요. 전자레인지 안에 5분 정도 돌려보고요. 안 익었다 싶으면 2, 3분을 더 돌려주세요. 그러면 간편하면서도 단시간에 고구마가 익는답니다. 크기에 따라 달라지니까 시간 조절을 하셔야 해요. 고구마를 먹으면 방귀를 많이 뀌게 되는데요. 줄이는 방법이 있었더라고요. 고구마의 단 성분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위산이 지나치게 많이 나와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속이 쓰릴 수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장내 세균 활동에 영향을 줘서 이상 발효를 일으키기 때문에 방귀가 많아지게 된대요. 고구마 껍질에는 고구마의 섬유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껍질째 먹으면 방귀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또 우유와 함께 먹으면 방귀를 덜 낀다는 말이 있으니까 고구마를 먹을 때 우유랑 먹는 것도 더 좋겠지요. 소금이나 김치, 동치미, 사과, 식혜 등을 함께 먹으면 도움이 된대요. 한 해를 돌아보니 제가 제일 큰일 한 거는 방송을 배워서 어설프지만 노력을 했다는 거네요. 좋은 자리를 만들어서 멍석을 깔아주신 노인복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팀장님, PD님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1기님, 2기님, 3기님 좋은 분들을 만나서 아직은 어설프지만 설레이며 많이 행복합니다. 그동안 저를 아껴주신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새해에는 더 힘차게 헤치며 나갈게요.